뭐? 금고 안에 있는 9천억이 다 위조지폐라고? 홍혜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은성은 직원들로부터 홍만대 회장의 비자금 9천억 원이 모두 위조지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비록 은성이 회사 일에는 별로 관심 없고 홍혜인을 독일에서 데려오는 데만 급급했기에 경영권을 잃든 말든 큰 상관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모슬이에게 욕까지 먹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믿고 있었던 9천억 원이 모두 위조지폐라는 큰 사건의 충격을 안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9천억 원만 있으면 경영권 싸움에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였던지라 이제 9천억 원이 모두 사라진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위조지폐는 시중에 얼마나 풀린 거고 9천억 원 중에 100억 원이 풀렸고 검찰에서는 위조지폐의 출처가 어딘지 지금 수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은성은 경영권 방어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고 위조지폐의 형량이 센 것 또한 잘 알았기 때문에 손에 땀이 나도록 괴로워했습니다. 이미 2조 원대 투자 사기로 인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 사기 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편성욱을 살인한 죄까지 있는 은성은 그 모든 죄를 백현우에게 뒤집어 씌우고 새 출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유포했다는 엄청난 범죄 혐의까지 뒤집어 씌워진 것이었죠. 은성은 자기의 범죄가 모두 들통나게 된다면 최소 무기징역도 모자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편성욱 살인도 안 들킬 거라 생각했지만 백현우의 친구인 김양기가 근처를 돌던 버스의 블랙박스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현우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성은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고려해서 동선을 짰지만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고려하지는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편성욱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다가 도리어 모든 걸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던 은성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편성욱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범죄가 들통나게 된다면 살인교사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은성은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자만하고 있던 사이에 결국 자기가 벌인 나쁜 일이 모두 들통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홍만대가 패닉룸에 숨겨놓은 비자금 9천억 원을 자기가 다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는데 홍만대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홍만대는 자신의 패닉룸도 언젠가는 나쁜 사람들에게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정말 안전하게 비자금을 지키려면 패닉룸 안에 이중으로 숨겨놔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홍만대는 패닉룸 안에 또 다른 패닉룸을 만들고 그 안에 진짜 지폐를 숨겨놓았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이 사실을 모르는 모슬이는 홍만대가 젊었을 때 만들어둔 영상을 보고 홍만대의 비밀을 알게 됐다 기뻐하며 결국 가짜로 둔 위조지폐만 가져가고는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홍범준을 비롯한 홍씨 가족들 또한 아직까지도 패닉룸 안에 또 패닉룸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홍만대는 2층에서 떨어지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 이 사실을 홍범준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쉽게 알려주면 모슬이나 은성이 먼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곳에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홍혜인만이 유일하게 알 수 있던 것으로 너무 은밀하게 숨겨놓았던지라 홍혜인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만대가 홍혜인에게 선물해준 녹음펜의 이중으로 유언을 녹음한 것이었어요. 물론 홍만대가 이미 유언을 비밀펜에 남겼고 가족들은 그 유언을 잘 들었지만 사실 그 유언을 들으면서도 이상했던 건 패닉룸과 비자금에 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우의 기지로 인해서 퀸즈타운을 건축한 건축업자의 자녀까지 직접 찾아가서 비밀 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홍범준을 비롯한 가족들은 패닉룸 안에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홍만대가 모슬이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넘겨주고자 일부러 어려운 선택을 했었던 것이니만큼 그때 당시만큼은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패닉룸과 비자금에 관한 내용을 녹음펜에 남기지 않았다는 게 당시 홍혜인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비자금이나 패닉룸이니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셨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슬이는 한국에 온 홍혜인을 보자마자 너는 9천억 원이 위조지폐인 걸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진짜 9천억 어딨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를 본 은성은 모슬이를 밀치면서 혜인이는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혜인이한테 뭐라고 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모슬이는 이미 위조지폐범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레이스고는
못된 모슬이가 천벌을 받았다면서 아주 고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만약 9천억 원이 위조지폐라면 자기가 모슬이에게 약속받은 600억 원도 위조지폐일 텐데 은행에서 그걸 확인도 않고 입금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고는 바로 은행으로 갔고 그 통장이 모슬이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위조 통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가짜 통장을 나한테 줘놓고 그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모슬의 이 여자 진짜 안 되겠구만. 그레이스고는 자기에게 가짜 통장을 줘놓고는 홍만대로부터 가짜 지폐를 받았다고 분노하는 모슬이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중매를 서고 나서 중매비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검찰총장, 국회의원에게조차 보복을 했던 그레이스고는 무려 600억 원이나 떼이고 말았으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슬이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확실하게 백현우와 홍혜인의 편이 되어 그들을 돕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금전적 이익에만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이었지만 웬일인지 이번 한 번만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늘 조건에만 급급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만 보고 살았던 그레이스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백현우와 홍혜인은 보물처럼 귀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런 부부를 찢어놓는데 혈안이 된 모슬이와 은성을 도왔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못 해봤기에 두 사람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두 사람을 돕겠다 마음먹은 그레이스고는 우선 홍혜인이 기억을 되찾는 것부터 돕자고 생각해 홍혜인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홍혜인 사장님, 저 기억나세요? 저 그레이스고예요. 들어가도 되죠? 홍혜인은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레이스고는 자세하게 자신이 누군지 설명한 후 홍혜인이 기억을 되찾을 만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홍만대가 홍혜인에게 유언을 남겼던 녹음펜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백현우가 갇혀있는 구치소 주소도 함께 홍혜인에게 전해주었고요. 그레이스고는 홍혜인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은성 회장님께서 사장님에게 백현우 이사님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한 번은 구치소에 가서 직접 백현우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레이스고는 홍혜인이 백현우를 만나면 머리는 백현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심장은 먼저 작동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몰라볼 리 없을 거라 믿은 것이었죠. 홍혜인은 그레이스고가 말해준 녹음펜을 들고 백현우가 있는 구치소로 향했어요. 은성의 말대로 바람을 피우고 스토킹을 하고 사람까지 죽인 전 남편이라면 그런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구치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딨겠냐 싶었거든요. 홍혜인은 도대체 얼마나 남자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였냐고 스스로를 타박하면서 백현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백현우가 나타나자마자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성의 말대로라면 백현우를 보자마자 무섭고 피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접견실 유리벽이 야속할 만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백현우에게 가고 싶었어요. 백현우를 꼭 안아주고 싶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고 이건 스토킹범을 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보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백현우 또한 홍혜인을 보면서 영원히 네 옆을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홍혜인은 이게 스토킹범의 협박처럼 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치소 안에 있는 살인범 남편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납득되지 않았던 홍혜인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홍만대의 유언이 담겨있는 녹음펜을 떨어뜨렸고 백현우는 거기에 할아버님의 유언이 있다면서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녹음펜의 작동법까지 잊어버린 홍혜인은 이런저런 기능을 다 한 번씩 눌러보다가 이중 녹음이 된 음성을 작동시키는 버튼을 눌렀고 그곳에서 그동안 아무도 듣지 못했던 홍만대의 또 하나의 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만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이건 너한테만 남기는 유언이니 꼭 잘 듣도록 하거라. 혜인아, 고맙다는 말은 또 하지 않겠다. 그저 난 내 손녀 혜인이가 자랑스럽다. 회사를 잘 이끌어준 것도 그렇고 아들 수환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내 어미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것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들 범석이와 범자마저 내칠 정도로 속이 좁았던 나와는 달리 너를 평생 미워하던 엄마마저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너를 보며 난 혜인이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인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의 남편 백현우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집안과 혼인하고 견디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혼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지키려는 백현우를 보면서 내 본처가 많이 생각났단다. 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내 손녀 혜인아,
너만은 그 소중한 사랑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 물론 나처럼 모스레 같은 여자가 붙어서 두 눈과 두 귀를 가리려고 할 수도 있단다. 그때 절대 너의 머리를 따라가지 말고 너의 심장을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더불어 홍만대는 홍혜인에게 진짜 비자금이 있는 패닉룸의 비밀까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는 위조 지폐범으로 은성과 모스리가 잡혀가는 뉴스 영상이 나왔고 은성의 추가 여죄인 살인죄 증거까지 나오면서 백현우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홍혜인이 뒤를 돌아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달려온 백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홍만대 회장이 숨겨두었다는 패닉룸 안에 진짜 패닉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진짜 비자금 9천억 원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